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이죠. 예, 자평진전 강의입니다. 제 8장 2권 논용신 배기우득실. 용신과 짝을 이루는 기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절입니다. 8장. 앞으로 지난번에 1번 했고요. 1번에 또 끝나는 것은 제가 이제 강의 조절을 하기 위해서인데, 오늘은 2번, 3번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 2번은 금수상관이고요. 3번은 목화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금은 용신을 무엇으로 쓰고, 여름에 태어난 목은 무엇을 용신으로 하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니까요. 오늘은 좀 차분하게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한이 있어도 두 단원을 한꺼번에 끝내겠습니다. 자, 명을 논함에 있어서는 오직 원령으로서 용신을 위주로 하는데, 그러나 라고 해야 돼요. 역시 수배, 모름지기, 짝을 이루는 게 좋다. 기우와 짝을 이뤄라. 고참지지. 서로가 참고하라 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영웅호걸이요, 생득기시 하면 이건 그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고 때입니다. 그 때를 얻으면은 자연이 뭐예요? 사반공배. 일은 반만 해도요, 공은 배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참 수월한 겁니다. 그러나 조시불순, 불순한 때를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수유기재, 비록 기이한 재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공이역이 아니라 성공불역이 아니라 불입니다. 난이도 할 때 쉬울 이자예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1번을 했고요. 2번 오늘 이제 금수상관을 할 것입니다. 자, 상관경관 하면 뭐예요? 위화백단이라고 하죠. 상관이 관을 보면요, 화가 백단, 100가지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금수가 견지, 금수격에서 상관격이죠. 그것을 보면, 화를 보면요, 반대로 수기가 되는데 아니다 라는 거요. 관성이 불의 부상, 저 상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우가 위급, 우리도 위급하다고 그러죠. 엊그저께 계엄이 선포됐다, 이 위급하다고 그랬어요. 실패를 했지만, 조우가 시급할 때는 권위용지, 이거 대통령이 지 맘대로 흔든 거예요. 권위용지, 권세에 의해서 화를 쓴다 이거예요. 화를 쓴다. 상관대살, 상관이 살을 만나면 수시가형, 때에 따라서는 쓸 수가 있다. 써가 아니라, 그러므로 용지동금, 동금에서는 쓸 수 있는데 수기가 100배로 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또 설하고 가요. 평주를 했어요. 참 이 사람 고맙습니다. 참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찬은은 금수상관이다. 원령상관이면서 본래 관살은 꺼린다. 상관격에는 상관이 있는데 관살이 들어오면 안 되죠. 유독 유금수상관만큼은 생호동령, 겨울에 태어난 쓰니 금한순행, 금은 찰 것이요 물은 차가울 것이니 이 견화임이 불을 봄으로써 아름다워진다. 불론 관살이라고 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갱수, 더욱 필요한 것은 신인양왕, 이 일주와 인성이 왕하면 좋다. 왜? 상관격에 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관까지 쓰려니까 일주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재관이 통분하면 모름지기 귀격이 된다. 마치라고 해서 조 3번을 들고 나왔어요. 갑신병자 경진무인 해서 이 경금이요,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금수상관이고요.
경화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화호가 얘기하길 목화 통군어 인목에 요 목화가 통군했으니까 목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네. 자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이거 참 목화운으로 흐르죠. 네, 그래서 황당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경금 등록 좌인 인성까지 있네요. 네, 여기도 있고요. 우이어는 요 밑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우 3번을 보면 황당까지 지낸 사람의 사주가 나오겠죠. 오늘 7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4번, 아이고. 네. 좋죠? 네. 참 좋습니다, 사주. 임계수가 들어와도요, 이 무토가 막아주니까 좋죠. 황당까지 지낼만 합니다. 신은에 와서 깨집니다. 아이고, 그럼 뭐 80이네요. 옛날 나이로 80이면 진짜 장수하는 것이죠. 네. 네, 이 사주는 조금 그런 사주예요. 조후 4번이죠. 자, 요렇게 내리고, 예, 여기다 쓰겠습니다. 기후병장. 경진갑신. 자월에 태어난 경금일주의 음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여분이 되죠. 그러나 이 사주는 용신을요 수는 채예요. 신자진 수국을 해서 수채인데 이 사주가 이 화토가 뿌리가 없어서 더군다나 쓸 수가 없으니까 화토를 못 쓰고 금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네요. 토, 금, 수를 쓰는 사주예요. 자월에 태어나고요. 금수로 흘러야만이 되네요. 이 사주는. 일주가 약하죠. 그 이후 신자진 수국을 해서 설기가 심합니다. 목화무군, 벌써 이거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소부, 작은 부자는 되지만 불기, 귀함은 없다. 차는 불능용 관재관, 재성과 관성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화 간목을요. 신앙하면서 상관이 설수하면 용신으로 쓸 수 있으니 라고 해서 신앙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자진 수국을 하더라도 유금 있고 신금이 있어서 뿌리는 있죠. 그래서 특별히 병화는 종으로서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합에서는 소위 불가결 빠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조를 봐서는. 그렇지 않으면 청한지조야. 이게 청한이라면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죠. 그 이유 청은 좋은 소리지만 맑고 춥다라면은 지금 겨울인데 맑고 춥다라면은 결국은 뭐예요? 바람도 안 불고 기온만 막 딱딱딱 떨어져서 아주 싸늘한 기운이 있는 거죠.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바람 한 점 없어요. 그것을 청한이라고 합니다. 갱유 조우는 비록 그 득의 마땅함을 얻었다 치더라도 신약하다. 신약한 건 맞아요. 이게 수치니까 신약하다. 그러니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용신은 금을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니까 곧 금운이 들어오겠죠. 금운이 들어옵니다. 봅시다. 사례명조 4번. 조후 4번. 아이고, 지금 미월에 들어오네요. 이 초년에 참 좋았습니다. 미대운이네요. 이 대운에는요, 좀 분란이 일어나죠. 수와 싸움을 하니까요. 좋은 때는 지났습니다. 소부지 귀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조후 5번. 이제 이 금일주가 자월에 태어난 건 겨울에 태어난 거면 이걸로 끝납니다. 정화수 통군 통군했죠. 여기도 있고요.
그러나 저러나 이거 화체예요. 예, 화체예요. 이런 설기가 이중이에요. 기중이 아닙니다. 이미 설기하는 것이 중하다. 예, 설기뿐이에요. 공격도 당하죠. 화가체니까요. 수이 유금으로서 부신이용. 하하, 참 맞습니다. 금으로서 용신을 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 잘하고 있어요. 역시 위 귀격인데 수의 배치, 마땅함을 따라서 배치가 된 것이다. 이 강하면 이게 성시강도 되지만요. 이 강하면 오히려라고 해서 부사입니다. 오히려, 무일정, 정해진 거는 없다. 특히 동령, 겨울에 금수는 불과 결화, 화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정이 위용한. 그러나 용신만큼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화는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 용신은 딴 걸 써도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설하고 말 잘하고 있네요. 예. 겨울금이니까요. 네. 술을 쓰는 사주예요. 금도 쓰고요. 예. 지금 병호 이런 게 들어오면 안 좋겠죠. 예. 초년에 참 좋았습니다. 자, 이제 여름에 태어난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상관패인에서 상관격에 인성을 띈다라는 것은 목화 상관격이에요. 그러면 인수를 쓸 수밖에 없죠. 여름에 태어난 나무니까요. 때에 따라서 가용 쓸 수 있다. 용지 하목, 하목에서 쓰는 것은 그 빼어남이 100배가 된다. 화재수라고 해서 화는 물을 구하고요. 수재화, 물은 화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수화 기재라는 소리죠. 자, 철학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어요. 차 역시 조지라, 조의 뜻이 있다. 범, 패인, 인성이 띄고 있을 땐 필연히 신약하면서 목화상관격일 때다. 생어 하령인데 패인이면 인성을 패한다는 것은 윤토 생목 듣기 중화라. 예, 맞아요. 두 가지 중화를 이루는 거예요. 토를 윤택하게 하고 목을 생하니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마치라고 해서 이 사주 조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경진, 이모, 갑진, 정묘라고 해서 올해 태어난 간목일주죠. 목체, 금토용주에서 금은 쓸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요. 네. 그러면 뭐예요? 네. 금이 용신이에요. 금이 용신이니까 토가 희신이 되겠네요. 네. 하목, 정화, 토수, 일, 여기다 좀 하나 더 쓸까요? 그러는 게 낫겠네요. 찾아보고요. 경진이모, 갑진정묘, 하목정화, 토수 일진시묘라고 해서 빼어난 기운이 화를 이렇게 토함으로써, 자 보세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하고 있죠. 그래서 일진시묘라고 해서 일주도 약하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목체 금토용조니까요. 신불약이, 신은 약하지가 않다. 일주는 약하지가 않다. 그러니 임수는 뭘로 쓰는 거냐? 윤택하게 쓰는 것이요. 더욱 경금이 인성을 생하고 있다. 양진, 설화지조. 뭐예요? 메마름을 설하고 있다. 그 이유, 건토 같으면 모르지만 이건 습토라. 또 여기 생금 축소한다고 하잖아요. 금을 생하고 물을 저장하니 배치중화를 이루었다. 위 청모 관찰지조다. 관찰사의 명조로서. 그러나 하목은 설수 빼어난 기운이 있어야 되니
불패인자, 인성을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원인은 신앙한 것이다 라고 해서 화목에 대해서는 인성을 좀 꼭 갖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철사 사준이 뭐 좋겠죠? 6번 봅시다. 네. 참 좋을 때겠죠. 병술도 괜찮습니다. 해자운은 좀 안 좋겠죠. 무기체니까요. 조우 7번. 네. 기묘, 갑오, 경호, 갑인정묘. 이건 무기체입니다. 인묘, 묘해서요. 묘인, 묘해서. 그럼 금토용적 불용이네요. 그럼 화를 쓰겠다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그러면 화를 쓰니 용신은 목도 됩니다. 불용이니까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목, 화를 쓰는 사주죠. 이렇게 흐르잖아요, 사주가. 괜찮습니다. 갑인좌록, 맞습니다. 시병노인, 묘를 하고, 묘목하고요. 일왕이왕 해서 일주가 왕한 것이 이미 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왕기왕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일왕, 일주가 왕한 것은 이미 왕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부자폐인, 폐인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성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비겁이 강하니까요. 단, 귀는 소하고요. 불금, 미치지 못한다. 폐인하는 빼어남에 미치지 못할 뿐이다. 이 귀자는 뿐이 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니다. 뭐만 못하다라고 해요. 금수에서는, 금수상관에서는 필수 견화, 화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서 이 사주는요, 인성은 필요 없다라는 사주예요. 인성 필요 없습니다. 왜? 내 자신이 강하니까요. 지지로 받쳐주는 게 강하죠. 조후 7번입니다. 네. 지금 이 진토는 괜찮습니다. 지금 빨갛게 났지만 이 운이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가물목까지 좋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수도 괜찮습니다. 일단 왜 여기가 빨가냐? 화를 용신으로 뒀기 때문에 그래요. 화는 용신이 맞습니다. 이 사주는요. 왜? 빼어난 기운을 설계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다음 땅이 4번도 조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의 용재, 재성을 쓰는, 상관격에 재성을 쓰는 경우 이것도 준비를 해서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광고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토요일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 책을 냈습니다. 축약 적천수 천미의 용신 분석이죠. 그러나 이 적천수만 한 것이 아니라 자평진전 격국 용신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평진전을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적천수 천미에 나와 있는 1번서부터 102개를 선정을 해서요. 1번서부터 102개를 해서 512개니까 5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 한 권이 나왔고요. 25년에 한 권이 나올 겁니다. 1년에 한 시리즈로 해서 제가 80전까지는 5권이 나오겠죠. 욕심은 안 부리겠습니다. 책이 얼마나 팔려야 될지도 궁금하지도 않고요. 저는 적천수를 벌써 50살서부터 적천수를 접했기 때문에 24년이 걸렸죠. 그래서 제 나이 이제 74시거든요. 79까지, 80전까지 적천수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고 죽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 자랑만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하시라라는 것보다도 이 책을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이 책을 구입을 저한테 오셔서 만약 2만 원을 구입을 하시면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이 적천수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서 하시든지 하시는데, 한 달이라는 것은 4주인데 일요일마다 오후 2시서부터 4시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셔서 책 한 권 사시고요. 제가 강의하는 이 적천수와 자평진전의 차이, 그러니까 억부론과 격국론의 차이를 좀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4번에 걸쳐서 결국은 한 번에 5,000원씩 받는 건가요? 저는 이 책을 선전하기 위해서지 제 강의 돈의 목적은 없습니다. 단 자리가 3분밖에 앉을 자리가 안 돼서 전화로 오시는 대로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자, 연락을 좀 주시면 되는데요. 그 연락 전화번호는 여기 010-3668까지는 나와 있는데요. 9910입니다. 네, 010-3668에 일로 전화 주시든지요. 저기에도 나왔죠. 어디요? 이거 유튜브에도 제 소개란에 청기노설 적천수 연구소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전화 연락 하시면 1월 달서부터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코스가 그렇습니다. 오시는 대로 받아서 한 달만 강의를 해드릴게요. 무료 강의죠.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공부를 하시든지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하시려면은 뭐 추후에 저하고 도 상담을 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도록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적천수 천미만 아니고 격국론까지 둘 다 하니까 오셔서 두 책을 공부 한꺼번에 하시는 거죠. 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